이번엔 1920년대 경제 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산업화, 공업화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 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는 각종 물자들이 부족해졌고 그 생산을 일본이 하게 되면서 그 상품을 유럽에다 팔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급속하게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듭니다. 이건 뭐 산업화,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런 현상들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농촌에서 농사질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본의 식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생산량도 부족해지고 아울러서 소비에 필요한 양도 줄어들고. 그러면 일본의 이 발상은 뭐냐면 조선에서 생산량을 늘려서 이 부족한 걸 보충하자라는 그런 흉계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요 품종 개량, 그리고 뭐 수리시설, 뭐 저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그 사업들, 그리고 비료 사용, 그리고 뭐 이제 버려진 땅을 개간하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산미증식계획이라 부르게 되지요. 실제로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필요한 만큼의 생산량은 채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일본은 그냥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때 일본이 쌀을 가져간 것을 수출이라 표현하는 미친 작자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라가 없었고, 우리가 그 충청도에서 강원도에다 물건을 파는 것을 절대로 수출이라 안 부르죠. 그런 미친 작자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이 쌀을 걷어간 것이 수출이었다고.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친일 역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식량을, 그럼 자연스럽게 조선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집니다. 그 조선에서 부족해진 식량을 만주에서 조, 수수 뭐 이런 잡곡들을 들여오는데 농사를 뼈 빠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잡곡을 먹어야 되는 이런 황당무계한 사태가 벌어지는 게 산미증식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역시 흉악한 건 뭐냐면은 품종 개량, 수리시설 확충, 비료 사용, 땅을 개간한 요 비용들을 모두 다 조선인 농민들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아마도 일본이 부설한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우리한테 우리 한반도에다 깔았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농민들은 몰락하고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임금 노동자가 되거나 소장민이 되거나, 아니면 또다시 이들은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이주를 해야 됐습니다. 연해주든 저기 간도, 압록강, 두만강 넘어 간도 지방이다. 참고로 압록강, 두만강 너머의 땅을 일본에서는 만주라 불렀고 우리는 간도 지방이라 불렀습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우리는 가리키는 지역은 동일합니다. 물론 좀 더 북간도, 서간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세분화되지만 비슷한 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고, 농민들은 몰락하지만 땅을 가진 지주 그리고 토지 회사들의 이익은 막대하게 증가됩니다. 자, 그리고 1910년대는 허가제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고제로 전환하는데, 내가 회사를 설립하겠습니다라고 신고만 하면은 회사를 세우게 하지만, 이거는 잘 이해됩니다. 조선인들한테 허가를 한다기보다는 일본 자본이 진출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회사령을 신고제로 전환했고, 물론 실제로도 뭐 조선인 자본가들이 회사를 세우기는 하지만 사실 일본 자본에 비해서는 자본력, 기술력, 시장 장악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설립한 은행들이 이때 대다수 일본 은행으로 강제 합병됩니다. 그러면 민족 자본은 더더욱 육성이 어렵게 되고 관세 철폐라는 게 있는데, 물론 이 관세라는 거는 나라 대 나라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런 관세라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냥 싹 없애버렸습니다. 일본은 이렇듯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야기한 내용 다르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 잊지 맙시다.